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만 하고 있던 그 기타를 설계해 볼 겁니다. 종이와 연필, 지우개만 있으면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쉽고 빠르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을 한 번, 두 번, 세 번 보시고 설계도를 완성해 가시길 바랍니다. 종이 사이즈는 A2 용지 준비해 주시고요. 없으시다면 A4 용지 4장을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딱입니다. 기타는요, 정면, 옆면, 헤드 순서로 설계해야 합니다. 먼저 기타라는 악기를 정의하기 위해서 두 개의 라인이 필요한데요. 기타의 중심이 되는 센터 라인, 그리고 스케일 라인이죠. 센터 라인은 무심하게 쓱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스케일은 현악기에서 스트링이 진동하는 구간을 말하는데요. 브릿지가 장착되는 이 라인부터 너트까지의 길이가 스케일이라고 불립니다. 스케일의 길이는 팬더는 648mm, 깁스는 628mm를 사용하고 브랜드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스케일의 길이를 절반으로 뚝 자르면 여기가 바로 기타의 12프렛이 되는 위치인데요. 현악기의 스케일은 절반 길이에서 한 옥타브 높은 음이 나오기 때문이죠. 저는 22프렛 사용으로 그려볼 건데요. 지판 핸드는 22번 프렛도 박아야 하니까 살짝 여유 주시고 가로폭을 57mm 정도 잡으면 오케이입니다. 둥글게, 사각, 대각 원하는 모양으로 디자인해 주시고요. 12프렛의 가로폭도 일단 12mm로 잡고 연결해주면 지판이 그럴듯하게 그려졌습니다. 만약 바인딩을 두르고 싶으시다면 안쪽으로 얇게 띠를 그려주시면 이쁘게 모양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아직 작은 채널이지만 이렇게 기타에 진심인 영상들을 준비할 건데요. 살짝 관심이 생긴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지판 소재는 따뜻하고 부들부들한 로즈우드, 파우페로, 에보니, 땡땡한 메이플까지 오늘만큼은 원하는 재료로 고를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5A 그레이드 에보니를 담고 지판 곡률은 7.5인치로 할게요. 만약 플러이드 로즈나 튜노매틱처럼 곡률이 정해진 브릿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판 곡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릿지 위치는요, 1번 줄 새들이 스케일 라인 위에 오도록 맞춰두면 인토네이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일렉 기타의 심장, 픽업을 달아보도록 합시다. 픽업의 장착 방식은 크게 다이렉트 마운트, 픽가드 마운트, 픽업 링 마운트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바디의 진동이 직접 픽업에 전달되는 다이렉트 마운트는 픽업을 지판 핸드에 딱 붙일 수 있지만, 픽업 릭이나 픽가드에 픽업을 마운트하는 경우에는 각각 2mm에서 5mm까지 거리를 두고 설계해야 합니다. 브릿지 쪽에서는 브릿지 스터드의 고정 강도를 생각해서 최소 15mm 정도 떨어뜨린 위치에 장착해야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픽업들은 기준선인 센터라인 위에 있어야 스트링이 폴피스에서 삐져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팬더 커스텀샵 픽업 세트를 일단 담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드디어 바디를 설계할 차례입니다. 바디를 그릴 때는 볼트온, 셋인넥, 스루넥 동일하게 넥을 몇 번째 프렛에서 바디에 조인트할지를 결정해줘야 합니다. 넥이 바디 쪽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하이프렛 연주에 문제가 생기고, 너무 바깥쪽으로 조인트하면 고정 강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17프렛 전후로 조인트하면 적절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컨츄어나 아치탑을 넣고 싶은 경우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바디 모양을 다 디자인하셨다면 볼륨, 톤, 셀렉터, 잭의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각각의 노브들은 배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컨트롤 캐비티와 배선들이 지나가는 통로를 꼭 그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픽가드를 올리신다면 아름다운 팬더의 픽가드 라인도 한 번 더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정면도가 기타의 디자인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면 측면도를 통해서 악기로서의 구조를 설계해 줄 차례입니다. 측면도는요, 정면도의 스케일 라인을 따라 바로 옆에 그려줄 건데요. 먼저 바디 목재의 두께를 정해야 합니다. 기타 브랜드에 따라 35mm, 40mm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여기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여러분의 기타의 픽업이나 브릿지를 고정하는데 충분한 두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싱글 픽업은 보통 20mm, 험버커 픽업은 30mm 정도의 두께가 있어야 충분히 픽업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자 선택한 브릿지의 높이를 기준으로 스트링을 그려줄 건데요. 이 부분은 브릿지의 실측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브릿지는 12mm, 튜노매틱 브릿지는 18mm로 잡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치탑이나 넥 각도를 넣어야 하는 분들은 바디가 끝나는 부분에서 9.5mm 정도 위치한 곳에 점을 찍고 브릿지에서 선을 연결해주면 가상의 스트링이 완성됩니다. 넥 각도를 안 넣으실 분들은 그냥 브릿지에서 쭉 그어주세요. 이 가상의 스트링을 쭉 따라서 12프렛 줄 높이 2mm, 프렛 높이 1mm만큼 아래에 위치한 이곳이 바로 지판입니다. 지판 두께는 프렛이나 곡률 가공을 생각해서 5mm 이상 잡아주고요. 조인트 부분에 맞춰 지판 핸드까지 그려주면 마지막으로 넥을 그려볼게요. 넥 두께는 12프렛 기준 13mm에서 15mm 정도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당히 힐 느낌까지 만들어주면 완성! 고강도의 서스테인이 긴 메이플, 뒤틀림이 적고 달달한 마호가니, 오늘은 마스터빌더답게 로즈우드 통넥이나 부빈과 왠지같이 고급 목재를 마음껏 써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디의 엣지에 R 가공이나 컨츄어 위치를 좀 더 깔끔하게 표현해주고 오른쪽 맨 안에 사인까지 멋들어지게 적어주면 완성! 이제 헤드를 설계할 차례입니다. 헤드는 새로운 종이 A4 용지에 센터라인, 너트라인, 1번 프렛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센터라인은 바디처럼 중간에 쓱 그어주고요. 너트라인도 쓱 그어주면 됩니다. 일렉기타 6현 기준 너트 가로 길이는 통상 42mm지만 락킹 너트와 같이 부품 자체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뜻하고 풍부한 음색의 상하, 밝은 톤의 본넛, 그리고 윤활 효과를 극대화한 오일 본넛, 중음이 단단해지는 브러스넛, 부들부들한 터스크와 블랙 터스크, 그리고 팬더에서 사용하는 멜라닌까지!
원하는 스펙을 기록해둡니다. 남은 건 1번 플랫인데 너트 아래 35mm 정도 떨어진 곳에 쓱 그어줄게요. 너트 두께는 헤드 각도를 잡은 경우에는 5mm, 헤드 각도가 없는 경우에는 3mm가 국룰이고요. 트러스 로드 조정 부위도 너트 앞쪽으로 40mm 정도 생각하고 둥글게 그려줍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헤드를 꺼내볼 차례인데요. 깁슨 팬더가 이미 다 만들어놔서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깁슨의 헤드 디자인은 책을 펼쳐놓은 모양, 오픈북 타입이라고 하고요. 기존 현악기의 옆모양을 본따 만든 팬더의 헤드 모양도 얼마나 완벽한지 새삼 느끼셨을 겁니다. 멋진 헤드 디자인을 완성하셨다면 헤드머신 위치를 결정해 주시는데요. 헤드머신을 물리적으로 돌릴 수 있는 위치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팬더 타입은 24mm 이상, 깁슨 타입은 35mm 이상 떨어뜨려야 헤드머신이 돌아가고요. 4개 매끈한 뒷라인도 점선으로 깔끔하게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너트와 1번 플랫의 라인을 따라 헤드 옆면을 그려줄 건데요. 헤드 두께는 보통 14mm 정도 인데 헤드머신이 호환되는 선에서 더 두껍거나 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1번 플랫 쪽의 넥 두께는 12플랫 두께에서 2mm 정도 빼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편안한 넥라인이 나오겠습니다. 헤드 각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도기를 이용해서 원하는 만큼 꺾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무난한 14도에서 상남자의 17도까지 싹 그어주면 스트레이트 넥은 너트 앞쪽에서 2mm에서 3mm 정도 여유를 주고 부드럽게 단차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잠깐 헤드 정면도로 돌아와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로고를 넣어주면 여러분들만의 마스터 빌더 시리즈 설계 완성입니다. 참 쉽죠?